조금 전에 전해드렸듯이 민주당의 새 최고위원회 3명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강득구 의원이 최고위원 1위로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성윤, 문정복 후보가 2위, 3위로 당선이 됐습니다. 자, 강득구 의원이 이제 새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지만 이제 이게 사실 친명 친청 이제 민주당에서 쓰지 말자. 그거는 네.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최고위원은 아무튼 2대2 구도는 확실했습니다. 그 이건태 후보의 낙선이 예. 앞으로 아마 언론에서 이걸 의미를 두고 분석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보궐선거의 의미는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사실 최고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연임에 대한 뜻이 있는 걸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청의 세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뭔가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는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번에 이건태 후보가 떨어진 것은 상당한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건태 후보가 계속해서 정견발표하면서 나는 대장동 변호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킬 것이고 지금도 그래 왔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하를 위해서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런 부분을 되게 어필하면서 지금까지 선거운동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4명 중에서 본인이 낙마를 했다는 것은 예. 우리 당의 지지자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약간의 그런 메시지의 간접적인 사인일 수 있다라는 면에서 상징적인 것이고 우리가 뭐 친청, 친명 안 나눈다고는 하긴 하지만 사실 지금 언론에서 분류하기로는 친청에 지금 이성윤 의원과 문정복 의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등이랑 3위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1등이 강덕구 의원이에요. 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선거 전에 여론조사랑은 조금 이변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성윤 예. 의원이 1위로 당선될 저도 가능성이 그렇게 알고 높다. 있었습니다. 예. 많은 언론들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는 그런 이성윤 문정무 의원이 2, 3위가 됐다. 그리고 강덕구 의원한테 표가 쏠림 현상이 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그렇기 같습니다.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뭔가 언론이 앞으로는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친명의 표가 한쪽으로 너무 쏠렸다. 그러다 보니까 1, 4위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선거 전략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많은 후보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 당청 관계 소통 그리고 내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 예. 그런 면에서는 뭐 다 비슷한 기조로 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정복 의원이나 이성윤 의원은 1인 1표제를 곧바로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 얘기했었고요. 예. 특히 이성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구당 부활 이런 것들도 본인이 이미 법안을 발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권리 당원의 강화 그리고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저는 중앙위원 50%였다는 것에도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고 중앙위원 생각하는데요. 50%. 당심이 50%, 중앙위원이 50%를 해서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 보궐을 했는데 아무래도 강득구 의원은 경기도 의원을 이제 재선을 하시면서 예. 좀 잔뼈가 굵은 의원님이고 문정복 의원님도 시흥시 의원을 2번 하시면서 또 잔뼈가 굵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중앙위원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이제 고관여층들이기 때문에 정치 행보로서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기여를 했던 것을 좀 크게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강득구 의원에게 표가 좀 더 몰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그냥 당심으로 봤을 때 만약에 강득구 의원이 이제 당심에서 좀 더 이겼더라면 뭐 우리가 친명 친청을 얘기를 하진 않지만 묶음으로 봤을 때 강득구 의원이 1위가 된다는 건 또 새로운 분석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당심에서는 이성윤 의원이 1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강득구 의원을 상대로 한 어떤 몰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이 결과를 두고는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구도에서 큰 변화는 우리가 예상하는 구도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이 최고위원 안에서 회의에서 경론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격동적으로 예.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요거 득표율을 한번 보니까요. 어쨌든 아무튼 최고위원 선거는 2대2 구도기는 했으니까요. 일명 친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강득구 후보와 이건태 후보를 더하면 51.23%입니다. 과반을 넘었어요. 요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이제 친명과 친청의 구도였다면 친명 쪽에서 이제 표를 분산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그 작전이 통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전략이 좀 먹히지 않은 거 아니냐, 요게 맞을 것 같고, 문정복 이성윤 의원이 후보를 득표를 따지면 48.67%거든요. 그러니까 친명보다는 한 3% 정도 좀 모자랍니다. 이것도 좀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유성철 후보가 사퇴했잖아요, 중간에. 표를 그렇죠. 몰아주기 위해서 2대2 구도를 만들긴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의 약간의 전략적 실패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친명 의원 두 분을 합치면 50%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더 힘을 쏟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민심들은 흐름이 있었으나, 왜 그러면 강북구 의원과 그리고 이건태 의원이 이렇게 표를 격차를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 그것까지 조정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강북구 의원이 예전에도 경기도당도 시도를 했었고, 경기도당의 위원장도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재선 의원이었다가, 그리고 보좌진 활동부터 하면서 오랫동안 민주당의 그런 흐름들을 계속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에서 아주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보이긴 했었거든요. 예. 사실 저희 같은 초선 의원일 때는 매우 조용하신 교육위 위원이셨는데, 네. 어느 순간 되게 민감한 이슈에 있어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그런 활보를 하시다가 이렇게 선거에 나오신 걸 보고, 우리 그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강덕구 의원은 어려우면도 할 말을 하는 의원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큰 이 영감을 얻은 것 같고, 이건태 의원은 결국에는 대장동 변호사에 대한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어필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의 그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아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빠르게 내란에서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게 매우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과거보다는 현재에 어떻게 일을 더 잘할 수 있는지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최고위원과 지도부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에서의 민심이 반영된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이게 아주 뭐 친청의 완전한 승리다, 또는 친명의 뭐 일부의 그런 그렇죠, 패배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크로스 오버되는 결과로 해석이 분분할 것 같아. 결국에는 민주당은 정청래 당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건전한 긴장 관계를 가지고선 지금 당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정치를 해나갈 것이다, 이 믿음 갖고서는 우리 민주당을 계속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된다라는 결론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일단은 좋은 결과입니다. 또 강득구 의원님이 그 선거 전 관련해서 당원 1인 1표제라던가 하는 소위 말하는 친청 후보들이 강조를 하는 전략들과 관련해서도 많이 동의를 하시고 이끌어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이건태 후보와 강득구 후보를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더 중립적인 어떤 성격을 강득구 의원이 가져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점이 좀 잘 통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당원 당규 개정이나 또 내란 정당 해산과 관련된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최고위원 후보 두 분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민주당의 경우에 더 강력한 내란 정당, 내란의 전국을 해결하는 쪽으로 좀 더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은 좀 듭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최고위원 3명이 선출이 됐습니다. 정청래 지도부 내일부터는 좀 다르게 나갈까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그동안 좀 썰렁했죠.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는 사실 오늘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초유의 관심사긴 한데,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민주당의 그동안의 뭐 공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신뢰에 저하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쇄신하고 이제는 새롭게 나아갈 것이냐,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내일부터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의 여전히 지금 원내대표 선거 이제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새로운 지도부가 조성이 되면 또 새로운 민주당으로서 거듭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조금 아까 그 표 분석에 대한 것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보통은 1인 2표제이기 때문에 예. 친청 2명 또는 친명 2명 이렇게 몰표를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세 싸움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번 결과는 2인을 뽑는데 결국에는 인물 선거 아니냐, 뭐 친명이냐 친청이냐, 이것이 유권자들한테 중요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의 좋은 후보들 그냥 소신껏 투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친청 친명 이렇게 가르는 거는 맞습니다. 정말
프레임이었다라는 그러니까. 걸 하나의 또 반증할 수 있는 또 아, 해석일 이번 수도 있다. 선거를 통해서 예. 친명 친청 없다를 오히려 반증한 것이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결선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병도 후보와 백혜련 후보가 결선에 진출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다시 결선 투표 정견 발표를 넘어서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6시 넘어서야 아마 투개표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한번 의견 또 주시죠, 의원님. 원내대표 선거 얘기를 좀 해야 되나요? 예. 정말로 오리무중이었잖아요. 원내대표는 누가 될 것인가. 저는 다들 많은 의원님들께서 박정 의원님이 결선에 올라가지 않을까도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한병도 의원님과 백혜련 의원님의 또 선전이 돋보이는 상황이네요. 한병도 의원님이 예결위원장 하시면서 이제 많은 너른 품으로 많은 의원님들의 환심을 산 것 같기도 하고 또 원내대표 선거는 당원들은 선호 투표를 했고요. 이 의원님들을 이제 지지하는 후보를 투표를 했는데 당심은 20% 그리고 의원님들은 80%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어쨌든 일종의 의원들을 이끌어가는 우리 학교로 치면 반장 선거에 가까운 선거기 때문에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다 설득하고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분이 원내대표가 되기를 저는 기원하고요. 백혜련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또 다선 의원이시면서 또 여성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정치하는 언니들 입장에서는 또 여성 원내대표가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또 그런 기대를 약간 품어봅니다. 네. 여성 원내대표. 네. 그런 의미가 또 있군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과반의 득표자가 없어서 한병도 후보와 백혜련 후보가 결선에서 다시 맞붙습니다. 결선 투표가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는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것도 이변이에요, 사실은. 원래 이강이라고 보통은 많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병도 의원이랑 박정 의원. 그렇죠. 이 두 분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사실 박정 의원이 지금 2인 안에도 못 들어왔다. 이건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사실 4인 그 원내대표 토론을 하면서 박정 의원님만 다른 의견 낸 게 있어요. 뭔가요? 바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탈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세 분이 얘기했는데 박정 의원님만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지켜보자 라는 면에서의 약간 차별화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결과가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래서 박정 의원님이 이렇게 결선에 못 진출한 거는 좀 의외의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한병도 의원님이 워낙에 예전에 원내 수석도 하셨고요.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도 하셨고요. 그리고 사실 예결위원장도 하고요. 그래서 청와대 경험 그리고 원내에서의 경험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그 선거 전략 기획도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당직을 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직을 한다는 것은 원내에 있는 현역 의원들과의 소통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때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진심 어린 소통 또는 그들의 민원을 잘 들어줬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쌓여가지고 원내대표에서는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는 뚜껑 열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하는 이유가 그렇죠. 의원들이 어떤 서로의 채무 관계가 있는지 어떤 마음의 빚이 있는지는 정말 그 의원들 사이까지만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병도 의원님이 사실 술을 하나도 못 마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술자리나 어디 가서나 정말 소통의 달인이다. 그런 면에서의 인정을 받고 있고 백혜련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법개혁 위원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라는 주장을 하셨고 또 예전에 우리가 한참 윤석열 탄핵 안 될 때 너무 답답해하고 이러다가 윤석열 탄핵 안 되는 거 아니야? 국민들이 불안해할 때 또 헌재 앞에 가서 피켓팅 시위하다가 계란 맞았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본인이 이제 선거운동하면서 그 얘기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윤석열 탄핵에 있어서 그리고 사법개혁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 내면서 내란 척결하겠다 이런 강력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백혜련 의원님이 원내에서도 저분이라면 뭔가 정말 이 지금 민주당의 여러 가지 공천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손상된 부분을 훼손하지 않고 잘 극복하고 투명하게 제대로 공정하게 처리하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결선이면은 이제 의원들 다시 재투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는 이루어집니다. 박정 의원의 표와 진성준 의원의 표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진성준 의원님은 전략적으로 나는 4개월만 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워낙에 소신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도덕적 해이, 윤리적인 불감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의 다시 뭔가 정립을 할 수 있는 내가 강력한 4개월을 만들겠다.
있다라는 강조를 하셨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진성준이라면 할 거야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표가 어디로 몰릴지 그리고 박정 의원님이 워낙에 막 이렇게 드러내서 막 나서서 하시는 분은 아닌데요. 뒤에서 조용조용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스타일이고 특히 어려운 경기도 파주에서 사실 국민의힘의 우세 지역을 민주당이 계속 공고하게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을 다졌기 때문에 그 리더십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예결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의원들과의 서로의 마음의 빚 이런 것들의 그 표들이 어디로 흩어질 것이냐 지금 그래서 한병도 의원님이랑 백희랑 의원님 그 캠프에서는 나머지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 상당히 투표 직전까지 열심히 뛸 것 같다라는 또 기대도 해봅니다. 네, 지금은 일단은 한병도 후보의 정견 발표가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혜련 후보는 조금 전에 정견 발표를 끝냈고요. 요게 이제 정견 발표가 한 6시경에 끝나고 나면 결선 투개표가 현장에서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개표 결과를 결국에는 국회의원 80%, 권리당원 20% 합산 과반 득표로 해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한병도 의원이 호남 출신인 것도 뭔가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 불거졌던 공천 헌금 관련해서 한병도 후보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문제 있는 지역위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백혜란 의원은 전수조사는 좀 불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좀 갈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네. 아마 지금 원내대표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와 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또 본인들도 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우리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전략적인 입장을 가져가는 후보가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정무적 판단도 이제 할 시간이 되었다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천 헌금이나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이제 자리에서 내려온 상황인데 이 부분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씀대로 한병도 의원은 전수조사를 하자. 그럼 어떻게 보면 공천 헌금의 문제를 좀 더 전면에 들어 올려서 어떤 이 전략과 관련한 정치 개혁이나 이런 이슈로 몰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또 당 대표가 개인의 일탈이라고 얘기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문제되는 지역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 텀으로 넘어가자는 주장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이 정무적인 판단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어느 쪽이 더 우리 당의 지방선거나 기타 다른 문제들의 해결과 또 민생 법안 처리와 이런 부분에 국민의힘과의 협상 과정에서의 우위, 뭐 특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 더 유리한가, 누가 더 맞는 방향의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중을 알게 되고 우리 민주당의 방향을 앞으로 가늠하게 되는 오늘 저녁 7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어찌 보면 최대의 위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지도부가 새로 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잠시 후에 7시쯤이면 새 원내대표도 선출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가 또 의미심장한데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애당의 길을 깊이 고민하라. 그러니까 사실상 탈당을 요구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일각에서는 내일 이제 윤리심판원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제명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내일이 분수령이 될 거예요. 내일이 결국에는 최고위원회가 이제 새로 꾸려지고 아침에 최고회의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가 매우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오늘 박수현 수석이 갑자기 그러면 당 내에서 제명, 뭐 탈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메시지의 그런 김병기 의원한테 권고하는 탈당을 권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이거는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제 며칠 전만 하더라도 내일 윤리심판원에서 만약에 결론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는 기자들이 많은 질문이 있었고 그때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처음에는 그날 결론이 날 것이다. 라는 단적인 표현을 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수습을 해서 내일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 그렇죠. 라고 열어놓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 뭐지? 그러면 내일 안 되는 거 아니야? 윤리심판원 다시 또 회의 소집하는 거야? 그러면서 김병기 의원의 이슈가 질질 끌면서 계속 민주당이 그 이슈를 끌려가는 거야. 이런 걱정과 우려와 비판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에 대한 지도부에서 당연히 고민이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이 김병기 의원이 결단했으면 좋겠다. 지도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이 당장에 나오지 않더라도 김병기 의원님이 먼저 결단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또 사인이 분명히 될 수가 있는 아하.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 지금 알려진 바로는 김병기 의원님이 관련된 그런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윤리심판원이 독립된 기구로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는 절차적 하자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료도 받아야 되고 소명도 받아야 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 결국에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당장 내일 12일 날 제명 결정이나 강력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쪽에 있는 결정을 지도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은 윤리심판원대로 돌아가고 경찰 수사는 경찰 수사대로 가지만 결국에는 우리 정말 정치적 그리고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김병기 의원의 결단이 민주당을 살리는 하나의 중요한 또 카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절체절명의 메시지에서 오늘 그런 결론이 난 걸로 보여서 내일 새로운 원내대표, 새로운 지도부들이 좀 더 강력한 목소리로 이런 부분을 지도부에서 결정하고 민주당이 끊어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정말 그동안에 국민 신뢰가 떨어진 부분 이런 부분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여전히 이걸 놔둔다고 하면요. 김경시 의원 뭐 입국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CES를 간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불감증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기사가 나면 민주당이 좋을 거 없다. 라는 면에서 빠르게 끊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어떤 결론이 되든 윤리심판원 회의를 보고 이 최고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되면 책임을 사실 윤리심판원에 넘겼다라는 비판,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됐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도부에서 예우 차원에서라도 또 서로의 이 당을 위해서라도 또 본인을 위해서도 스스로 탈당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메시지를 넘긴 것이라고 보고요. 또 오늘 저녁부터 소위 스모킹건이라고 볼 수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귀국을 합니다. 저녁에 귀국해서 임의 동행 형식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 오늘 저녁 내진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새로운 뉴스가 또 발생할 수 있고 또 이 문제가 우리 차원에서 우리 당 차원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로 말씀대로 질질 끌면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김병기 전 대표가 결단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보궐선거 오늘 진행이 됐고요.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최고위원이 새로 선출됐다. 그리고 지금 백혜련, 한병도 후보가 원내대표 결선을 투표를 진행 중이다.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님, 박수빈 민주당 서울시 의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증원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